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8회차 중에서 내 프로젝트에 기트 적용하기, 기트 이니트과 기트 스테터스 실습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 폴더에 기트를 적용해보고 기트가 어떻게 폴더를 관리하고 파일의 상태를 감지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목차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8회차 본격적인 실습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기트 이니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트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배웠었죠. 하나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직접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VS 코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기트 초기화를 도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예시는 실제로 폴더로 이동한 다음 기트 이니트 명령을 입력해서 폴더 내부에 점기트이라는 숨겨진 저장소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VS 코드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 상단이나 좌측 소스 컨트롤 패널에서 기트 초기화가 자동으로 감지되고 퍼블리시 브랜치 같은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기트가 준비된 상태가 되는 화면입니다. 즉,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모두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트 이니트를 하며 그 폴더가 기트가 관리하는 저장소로 바뀌고 이제부터 파일의 변경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기트 이니트 이후 기트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기트 스테터스로 파일 상태를 확인하는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학습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트 이니트를 통해 기트 저장소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안에 어떤 구조가 생성되고 기트가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점 기트 폴더 안에는 헤드, 컨피규션, 오브젝트와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두면 앞으로 기트가 어떻게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브랜치를 관리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트가 파일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즉 어떤 파일을 관리하고 어떤 파일은 관리하지 않는지 구분하는 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트 스테터스 명령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니트 디폴트 브랜치와 같은 기트 기본 설정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트 이니트와 기트 스테터스를 사용해 기트 저장소 구조와 파일 상태의 변화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기트가 어떤 파일을 트랙트, 언트랙트로 구분하는지, 또 기본 브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기트의 기본 설정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내 프로젝트의 기트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기트 저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기트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며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점기트이라는 숨겨진 공간이 생성되죠. 이 폴더가 바로 기트의 핵심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 이해하며 기트가 왜 이렇게 강력한 버전 관리 도구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트 스테터스 기본 설정을 통해 기트가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추적하는지, 새로운 파일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기본 브랜치 이름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정리해 볼 거예요. 즉, 이 슬라이드의 두 가지 주제는 기트 저장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기트가 어떤 기준으로 파일을 관리하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점기트 폴더 내부를 직접 열어보면서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트 이니트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점기트 폴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에서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면 기트는 이제 이 폴더는 내가 관리하는 저장소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트가 앞으로 모든 변경 기록을 추적하겠다는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트가 파일을 추적하려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둘 자신만의 비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점 기트 폴더입니다.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는 순간 프로젝트 내부에 점 기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여기 안에서 기트는 모든 히스토리, 브랜치 정보, 설정 값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트 이니트를 실행, 기트가 이 폴더를 공식 저장소로 채택. 기트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공간은 점 기트 폴더. 사용자는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커밋만 하면 돼. 나머지 내부 저장과 관리는 모두 점 기트에서 자동으로 처리돼. 즉, 점 기트 폴더는 기트의 심장이자 블랙박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기트가 어떻게 파일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는지 훨씬 명확해져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직접 점 기트 폴더를 열어보면서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트 이니트를 실행했을 때 생성되는 점 기트 폴더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에서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며 기트는 그 현재 폴더의 최상단 위치에 점 기트 폴더를 생성합니다. 즉, 기트 이니트를 실행한 지점이 그대로 기트 저장소의 무트 폴더가 되는 것이죠.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숨긴 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 기트 폴더를 확인하려면 숨긴 파일 보기 옵션을 켜야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 기트 폴더가 삭제되는 순간 기트의 버전 관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코드는 손대지 않아도 되지만 이 폴더만큼은 절대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점 기트 폴더가 존재하는 위치는 기트 저장소의 시작점. 기트 이니트를 실행한 폴더가 자동으로 무트가 된. 기트 관리가 사라지면 버전 히스토리 복구 불가합니다. 매우 중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며 나중에 하위 폴더로 이동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더라도 기트가 언제나 저장소 루트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점 기트 폴더 안을 실제로 열어보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방금 만든 점 기트 폴더를 실제로 열어보면서 기트가 내부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점 기트 폴더를 열어보면 헤드, 콤피그, 디스크립션, 인덱스 같은 파일과 후크스, 인포, 오브젝트, ifs 같은 여러 폴더가 보이는데요. 이걸 처음 보면 와, 기트가 이렇게 복잡했나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폴더와 파일들은 기트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건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점 기트 폴더 안에 기트의 모든 기록과 설정이 들어있다. 즉, 커밋 기록 브랜치가 가리키는 위치, 스테이징된 파일 정보, 그리고 실제 저장된 스냅샷 데이터까지 모두 이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단계에서는 각 파일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지금 보는 것처럼 기트가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들, 즉 헤드와 오브젝트, ifs 같은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점 기트 폴더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 중 하나인 헤드 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git에서 HAD는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를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git는 항상 헤드를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파일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화면처럼 헤드 안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if, ifs has main.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인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라는 뜻. 즉, 기트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위치가 메인이라는 의미. 그리고 중요한 점, 우리가 새 브랜치를 만들거나 다른 브랜치로 이동할 때 헤드 파일도 함께 업데이트되면서 다른 브랜치를 가리키도록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헤드는 기트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방향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두며 나중에 브랜치를 이동하거나 병합할 때 기트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점 기트 폴더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오브젝트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트는 버전 관리를 할 때 파일 전체를 통째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점에 스냅샷과 해시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트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거 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오브젝트 폴더는 이 스냅샷과 해시를 실제로 보관하는 기트의 핵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커밋을 만들 때마다 커밋, 트리, 블락 이런 실제 기트 데이터들이 전부 오브젝트 안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하면 오브젝트는 기트의 블랙박스,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 기록이 안전하게 들어있는 분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일을 마음껏 실수해도 언제든지 과거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도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거예요. 기트를 안전한 버전 관리 도구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바로 이 오브젝트 폴더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브랜치 정보가 저장되는 ifs 폴더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 기트 폴더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구조인 ifs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ifs는 말 그대로 브랜치와 태그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먼저 구조를 보면 ifs has local branch 목록, ifs tags는 태그 목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ifs has main 이런 파일을 열어보면 내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메인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의 해시 값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치는 사실 복잡한 무언가가 아니라 특정 커밋을 가리키는 단순한 텍스트 파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치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브랜치는 그냥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불과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왜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도 프로젝트가 무거워지지 않는지, 또 병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중에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점 기트 폴더 안에서 스테이징 영역을 관리하는 핵심 파일, 바로 인덱스 파일의 역할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git에서 인덱스는 쉽게 말해 스테이징 상태를 기록하는 곳, 즉 커밋을 하기 전에 임시로 내용을 담아두는 장바구니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작업 폴더에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고 gt add 명령을 실행하면 gt은 그 변경 내용을 바로 인덱스 파일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이후에 gt 커밋을 실행하며 인덱스에 임시로 담겨있던 네임이 오브젝트 폴더 안으로 정식 커밋 데이터로 저장되는 구조예요.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두면 왜 git add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커밋 전에 스테이징 단계가 존재하는지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인덱스는 커밋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스테이징 장바구니. 이제 스테이징 개념이 잡혔으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담고 있는 후크스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점 기트 폴더 안의 마지막 주요 구성 요소인 후크스 폴더입니다. 이 폴더는 기트를 실제로 활용할 때 고급 기능을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크스 폴더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커밋하기 전에 특정 검사를 실행하는 프리 커밋, 푸시하기 전에 코드 품질이나 테스트를 검증하는 프리 푸시. 이런 식으로 기트 작업 전에 자동화된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기트를 설치하면 후크스 폴더에는 기본적으로 샘플 파일만 들어있고 사용자가 직접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유는 아래 문장입니다. 후크스는 기트에 자동화 기능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 구멍이다. 즉, 원하는 스크립트를 연결만 하면 각 단계에서 자동으로 검사하거나 파일을 변환하거나 협업 규칙을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자동화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후크스 기능은 협업 규모가 커지거나 브랜치 전략을 도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점 기트 폴더 내부 구조는 거의 다 살펴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이 구조들을 활용해 파일 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점 기트 폴더 안에 어떤 구조들이 들어있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슬라이드는 그 내용을 실제로 직접 확인해보는 실습 단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서 git init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git 폴더가 생성되는데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숨긴 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폴더 설정에서 반드시 숨긴 파일 보기를 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git 폴더를 열어보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헤드, configuration, objects, ifs 같은 폴더와 파일이 실제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단순히 폴더가 보인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Git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감을 잡는 것. 특히 오브젝트 폴더를 통해 커밋을 만들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경험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커밋을 만들면서 오브젝트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Git가 버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동작시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Git가 파일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리고 Git가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파일을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it는 파일을 매번 통째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 저장하는 스냅샷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즉, 효율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 이전 버전과의 차이점만 저장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Git는 파일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트랙트는 Git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일, 변경 여부를 계속 감시. 언트랙트는 Git가 아직 관리하지 않는 파일, 변경 사항도 신경 쓰지 않은. 그래서 Git가 어떤 파일을 관리할지 말지는 이 파일을 Git가 알고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즉, Git에게 파일을 알려줘야 관리가 시작된다는 뜻인데 이 작업이 바로 우리가 사용해왔던 git edit 명령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두면 git 스테터스로 표시되는 파일 상태가 왜 저렇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Git가 어떻게 파일의 변화를 감지하는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it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바로 Git의 세 가지 작업 영역입니다. Git에서는 파일이 항상 이 세 구역 중 하나에 존재합니다. 워킹 디렉토리, 우리가 실제로 수정하고 저장하는 현실의 작업 폴더입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징 에어라, 커밋할 준비를 하는 대기 공간입니다. Git 에디트를 하면 변경 내용이 바로 이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갑니다. 즉, 이 파일을 이번 커밋에 포함시킬게라고 Git에게 알려주는 단계죠. 리포지터리, 커밋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곳입니다. 오브젝트 폴더 안에 스냅샷 형식으로 기록되며 과거 버전들도 모두 이 공간에 남아있게 됩니다. 화살표 흐름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왜 Git 에디트가 필요하고 왜 커밋을 하기 전에 스테이징 과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Git가 어떻게 버전 기록을 누적해가는지 명확하게 감이 잡힙니다. 앞으로 Git 스테터스를 보면서 파일 상태가 언트랙트, 스테이지드, 커미티드로 변화하는 흐름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구역을 알고 있어야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it가 파일을 추적할 때 각 파일이 어떤 상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Git 스테터스 명령어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Git는 파일을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합니다. 언트랙트, Git가 아직 모르는 새 파일입니다. 작업 폴더에 있지만 Git가 관리하지 않는 상태예요. 트랙트, Git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전에 한번 Git 에디트로 등록된 적이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디파이드, 트랙트 상태였던 파일이 수정된 경우입니다. 즉, Git가 알고 있긴 하지만 수정이 되었구나 하고 표시만 해둔 단계입니다. 아직 스테이징은 되어 있지 않아요. 스테이지드, Git 헤드로 스테이징 영역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번 커밋에 포함할 파일이라고 Git에게 알려준 상태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git 스테터스 명령어를 실행하며 현재 파일들이 어떤 상태인지 Git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git 스테터스 언트랙트 파일즈 upr.txt, 즉 git 스테터스는 내 프로젝트 파일들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를 이해하며
앞으로 실습에서 왜 언트랙트, 스테이지드, 커미티드 형태로 흐름이 바뀌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파일 상태기,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예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안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Git는 이 파일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Git 스테터스를 실행하면 언트랙트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제 git edit 명령을 실행하며 Git에게 이 파일을 관리해줘라고 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일 상태가 스테이지드로 바뀝니다. 즉, 이번 커밋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git 커밋을 실행하며 스테이지드 상태였던 파일이 드디어 리포지터리에 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슬라이드의 파란 화살표처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git edit는 Git에게 이 파일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하는 명령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Git 스테터스 출력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파일 상태가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it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기능, 바로 git ignor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it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파일은 모두 추적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에서는 모든 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로그 파일, 캐시 파일, 빌드 결과물, 특정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한 파일들, 이런 것들은 팀원 모두에게 필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Git가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it ignore 파일을 만들어 Git에게 이 파일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노드 모듈스 로그 ds 스토어, 이렇게 지정해두면 Git 스테터스에서도 표시되지 않고 Git가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훨씬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git ignore는 Git에게 이 파일은 관리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며 불필요한 파일이 저장소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 협업할 때도 훨씬 깔끔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it의 기본 브랜치 이름을 설정하는 기능, 즉 init default 브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Git는 예전에는 저장소를 만들면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Git 2.28부터는 사용자가 기본 브랜치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명령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본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git configuration global init default branch main, 이렇게 설정해 두면 앞으로 git init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메인 브랜치가 생성되기 때문에 팀 간 브랜치 이름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설정이 왜 필요할까요? 다양한 운영체제와 개발 환경에서 기본 브랜치 이름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GitHub에서도 공식적으로 메인을 기본 브랜치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브랜치 이름이 서로 다르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인으로 통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 때 기본 브랜치가 자동으로 메인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설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it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들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Git를 처음 사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값이 두 가지 있었죠. 유저 네임, 유저 이메일. 이 두 값은 우리가 커밋을 만들 때 누가 이 작업을 했는가를 기록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즉, Git의 히스토리에 남는 작성자 정보예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init default 브랜치 역시 git init를 실행했을 때 새 저장소의 기본 브랜치 이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이 설정들은 다음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 configuration global username, git configuration global user email, git configuration global init default 브랜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역 설정은 내 컴퓨터의 모든 Git 프로젝트에 적용. 로컬 설정은 현재 특정 프로젝트에만 적용. 예를 들어 전역 설정을 한 뒤에도 특정 프로젝트 안에서만 다른 사용자 이름이나 이메일을 쓰고 싶다며
Git configuration 명령을 로컬 옵션으로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Git configuration은 Git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같은 존재이다. Git가 누가 커밋을 만들었는지, 어떤 브랜치를 기본값으로 사용할지 모두 이 설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개념들을 실제 명령어 흐름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실습 단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 단계씩 따라오며 파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Git 기본 설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Git는 처음 보는 파일이기 때문에 Git 스테터스를 실행하면 언트랙트 상태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 Git edit 테스트 텍스트 파일을 실행하며 파일은 스테이지드 상태로 바뀌고 Git 스테터스에서도 커밋할 준비가 된 파일로 표시됩니다. 이제 Git commit m edit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며 스테이지드였던 파일이 리포지터리에 정식으로 저장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언트랙트 스테이지드 리포지터리의 흐름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도 Git configuration global init default branch 명령을 실행해보면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 내용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즉, Git가 이미 기본 브랜치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습을 통해 Git가 파일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본 설정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돌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명이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렸다고 생각되면 X를 선택해보세요. 문제. Git는 모든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추적하며 사용자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한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Git는 처음부터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의 파일을 알고는 있지만 처음 상태는 언트랙트입니다. Git가 그 파일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git edit 명령을 통해 이 파일을 추적해줘라고 개발자가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즉, Git가 자동 추적하는 거 아닙니다. 개발자가 지정한 파일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앞으로 Git 스테터스를 읽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평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Git 파일 추적과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고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형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좋은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유를 설명해보면 Git 스테터스는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즉,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기만 해도 Git는 그 변화를 감지해서 Git 스테터스에 바로 표시합니다. 반면 Git는 새로운 파일을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을 Git가 관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git edit 명령이 필요합니다. 또한 커밋을 만들 때에는 작성자 정보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git 폴더는 Git의 모든 내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핵심 저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즉, 4번처럼 파일을 반드시 커밋해야만 Git 스테터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Git의 실제 동작과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좋은 문제였어요. 오늘은 Git 저장소 구조 이해와 파일 추적 방식, 그리고 기본 설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우리가 배운 핵심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Git 폴더 구조 이해. git 명령을 실행하면 프로젝트 내부에 .git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폴더는 그냥 숨긴 폴더가 아니라 Git의 모든 기록과 설정이 저장되는 핵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커밋 이력 브랜치 정보 객체 데이터 설정 파일. 그래서 이 폴더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의 Git 이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Git가 파일을 추적하는 방식.
Git가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Git가 단순히 파일의 존재만 알고 있고, 실제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git edit 명령을 통해 이 파일을 추적해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3번 git 파일 상태 구분. 파일은 다음 4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트레트는 git가 처음 보는 파일, 트레트는 git가 관리 중인 파일, 모디파이드는 수정된 상태, 스테이지드는 커밋 준비가 완료된 상태, 그리고 git 스테터스를 사용하면 이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Git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it의 기본 설정 확인과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it는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나 기본 브랜치, 이름 같은 설정을 미리 정확히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번 Git 기본 설정 확인. 먼저 확인해야 할 설정은 3가지입니다. 사용자 정오. Git는 커밋할 때 누가 이 기록을 남겼는가를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Git를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기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Git configuration 글로벌 유저네임 이름, Git configuration 글로벌 유저 이메일.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커밋이 정상적으로 기록됩니다. 기본 브랜치 이름. Git 2.28 버전 이후부터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기본 브랜치 이름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본값은 마스터, 현재 추천 기본값은 메인.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Git configuration global init default branch main. 이렇게 해두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메인 브랜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Git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번 .git 폴더가 없으면 Git 저장소가 아닌, 폴더 안에 .git 폴더가 없다면 그 폴더는 Git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에 git init를 실행해야 Git 관리가 시작됩니다. 2번 사용자 정보가 없으면 커밋 불가.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설정이 없으면 커밋이 기록되지 않거나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를 설치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사용자 정보 등록입니다. 3번 Git 스테터스는 항상 가능한 자주. 특히 커밋 전에는 꼭 Git 스테터스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수정한 파일이 스테이지 되었는지 언트레트 상태인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VS 코드에서 Git가 안 보일 때. 만약 VS 코드에서 Git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Git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환경 변수 패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학습한 내용은 이후 GitHub와 연결하거나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을 때 실수 없이 버전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Git edit, Git commit, Git status 이 3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익혀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